안녕하세요. 로이첨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대학교 화학과에 지원하는 페르소나로 편입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페르소나는 전적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를 전공했고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대학원실에서 실험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내용은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항목만 다뤄볼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기는 조금 아깝고요. 다른 항목에서 써야 되니까요. 여기 두 번째 항목 있죠? 대학 재학 중 자신이 수행한 학업 활동에 대해 과정과 결과. 여기에 대학원실 실험 내용이 나와야 천자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부터 이거를 쓰면은 두 번째 항목이 벙 쪄버리니까 나중에 쓴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항목은 우선 전적대학교 화학공학과 내용만 소재로 삼아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일반적인 내용이죠. 편입에서 사용하는 입학 후 학업 목표, 실행 계획, 졸업 후 진로 등 또 거기다 더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까지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또 쓰는 방식이 따로 있으니까요. 첫 번째 항목만 우선 다뤄본 후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두 개를 삭제하고요. 네, 바로 진행을 하죠. 첫 번째 항목의 주 내용은 지원 동기랑 준비 과정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600자니까 아주 적지는 않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준비 과정은 유사한 전공 간의 이동이면 그러니까 변경 사항이 크지 않잖아요. 화학이랑 화학공학과는. 그럴 때는 전 적대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내용 이런 것이 곧 준비 과정인 셈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외부 행사 아니 외부 활동 이런 거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담담하게 배워왔던 거를 기반으로 잘 안다. 화학에 대해서 잘 알고 화학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뉘앙스로 글을 쓰면 그게 곧 준비 과정이 되는 것이죠. 아예 다른 전공 간에 준비 과정을 써야 될 때가 살짝 막막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사회학과 출신이 화학과를 지원한다. 혹은 그 반대로도요. 그럴 때는 특별히 준비한 과정이 좀 있어야 이런 내용을 쓰기가 쉽겠죠. 아예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자연스러울 수는 없으니까요. 되도록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확실할수록 자기소개서에 쓰는 내용도 조금 더 인상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페르소나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안다.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 준비 과정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난해한 화학 구조식을 관찰하며 자연 법칙에 의해 조화로움을 담아내는 각종 분자의 특성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볼드 처리를 약하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화학공학에서 정말 흥미를 갖고 다양한 분야에 특별히 화학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죠. 이게 곧 준비 과정을 다 내포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상이 더 필요할 순 없죠. 왜냐하면 이건 학문 계열이잖아요. 더 배우겠다는 거니까. 이미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기반을 많이 쌓았고 더 하고 싶고 조금 방향이 다른 공학이 아닌 그냥 자연 순수 과학을 하겠다는 그 정도의 취지니까요. 오히려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너무너무 괜찮죠. 더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좀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왔는지 기술을 해보죠. 무기화학과 유기화학이 생명 현상의 근간을 이루고 발생과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 무기화학도 좀 배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준비 과정 자체가 나는 전적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한 내용이 곧 준비 과정이다 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분야로 좀 시야를 확장해 보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약품, 그리고 산업의 기본 소재를 제공하는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인스턴트 식품 등을 포괄한 다양한 영역에서 화학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화학공학과 화학 분야에 대한 모호한 뭐라고 할까요? 분류에서 약간 섞여서 들어갈 수 있게끔 영역을 약간 흐리게 만드는 거죠. 화학공학과 화학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 묻는다면 조금 더 자연과학을 하고 싶어서 자연과학에 대한 학습을 좀 더 긴밀히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다. 이 내용이니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화학 제품들이 우리 생활에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얼마나 효용이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 거죠. 바로 이제 자연과학을 선택한 이유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연과학의 핵심 중추인 화학을 깊이 있게 학습하며 화학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자연과학을 선택한 이유가 나왔죠? 결국 화학공학과에서 화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그냥 소재 분야에 좀 더 집중하고 싶고 자연과학이라는 그 틀 내에 본인이 발을 담그려는 이유가 결국은 연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목표도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화학과 화학공학을 본인이 너무너무 치밀하게 나눠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산업 분야에서는 유사하게 다루니까요. 아마 이런 페르소나의 경우는 전적대학교의 사회적 평가가 지금 중앙대학교보다 낮았기 때문에 화학공학과 대신 화학과를 선택해서 지원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화학공학을 하던 친구가 화학을 선택했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마구잡이로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자들도 다 아니까요. 더 나은 환경을 갖춘 학교에서 학습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좀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화학을 선택했다 정도니까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해도 연구 개발이 목표다. 화학 분야에서.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준비 과정이 대충 다 담겼죠. 윗부분야에서 전적대학교에서 배워왔던 거 왜 더 이렇게 재미가 있었고 배우는데 그리고 화학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또 학문에 임하는지 결국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거고 그래서 중앙대학교에 지원한다는 거죠. 이제 중앙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앙대학교 화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항목이 요구하는 바를 전부 충족하는 셈이 되죠. 그러면 시작합니다. 중앙대학교 화학과는 우수한 교수진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편입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상술한 이 내용이 가장 크죠. 지원하는 대학교의 환경, 이게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흐름상 좀 적절해요. 단순히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사회적으로 더 나은 대학을 나와야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쓰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 학교에 편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학부에 지원한 이유를 더 기술해 볼게요. 다양한 커리큘럼과 산학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화학이 추구하는 창의성을 배양하고자 중앙대학교 화학과에 지원하는 바입니다. 그쵸? 산학 연계 활동도 있고 다양한 커리큘럼도 있어요. 대부분의 자연과학이든 그냥 공과 대학이든 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른 학교는 뭐 찾기가 어려워요. 아예 안 하는 학교는 있어도 하는 학교 가운데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수준의 차이는 세부적인 사실을 더 소개함으로써 좀 극대화한 수 있지만요. 그 효과가 그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특이해 보이지 않아도 일반적인 내용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이 학교의 중앙대학교의 화학과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어떠한 특수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 특수 활동 중에 확 눈에 와 닿는 게 없다면 결국은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 게 가장 위험성이 없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해당 학교의 유명 교수가 진행하는 특정 연구 이런 것들도 소재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찾았을 때 없다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창의성을 넣었죠. 창의성을 배양하고 싶다. 뭐 좋은 취지의 지원인 거죠. 편입 지원 자체가 환경도 좋고 창의성도 배양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럼 이제 마무리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지원하는 바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전적 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익힌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과학의 근본 원리를 배우겠습니다. 가장 좋은 취지는요. 이전 전적대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토대로 더 견고하게 배움을 이어가고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좋아요. 아예 배제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전적대학교 내용을. 유사전공이든 비유사전공이든 지원하는 순간 어떤 내용을 버린다기보다는 이전에 익혀왔던 내용들을 한번 재활용해보겠다라는 쪽으로 문장을 넣을 수 있다면 지금 이 보는 문장 같죠? 넣는 것도 적절합니다. 이 페르소나야 뭐 화학공학과를 화학공학이었으니까 화학과야 바로 연결이 돼서 자연과학 근본 원리를 배우는데 사용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회학이든 뭐 기계공학이든 이런 식으로 전혀 서로 관계가 없는데 뭐 활용을 해야 할 때는 그 학습 자세라든지 어떤 열정적으로 학업을 이어왔던 거, 성실함, 팀원들과의 뭐 그런 조화로움, 뭐 이런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추려서 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사용을 해보면 되는 거죠. 뭐 수리 감각,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에서 사회학을 간다 하면 기계공학 내용을 사회에다 쓰기가 마땅치 않을 게 당연한 건데 그 기계공학에서는 다룬다는 게 수리 감각, 물리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 통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추론, 논리성 이런 거를 배웠으니 이거를 사회학에서 학습할 때 사용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네. 이번에는 뭐 방금 설명한 내용과 관련 없이 유사 전공으로 이동하는 사례라서요. 조금 더 작성하기가 수월했죠. 그럼 뭐 완전히 이 페르소나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전공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 글의 흐름과 글을 추려내가서
구성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화학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유의 항목을 기술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이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편입 자기소개서 책에도 일부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항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